자, 삼각형 무게중심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지. 자, 그 전에 자네들이 삼각형 무게중심 그릴 줄 아나부터. 자, 삼각형 무게중심은 작동하는 방법이 좀 있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그리는 방법이 뭐였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었어.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중선이 뭐더라? 중선이라는 건 여기 한 꼭지점에서 이 마주보는 변이라 그러지. BC의 중점에 한 가운데다 내다 꽂은 요 선을 중선이라고 하지. 이 선을 중선이라고 하지. 이건 정의, 그지? 그러면 삼각형에는 중선이 총 3개가 존재할 거야. B에서 반대편에 있는 AC의 정 가운데다 꽂은 요 선도 중선이고, 여기를 Q라고 해봅시다. 마찬가지. C에서 내다 꽂은 요 선도 중선이며, 그럼 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정의를 하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됐냐? 자, 그럼 여기 무게중심에 중선의 성질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비율이 몇 대 몇인지 기억나니? 2대 1. 여기까지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됐냐? 그치? 그럼 여기서 하려는 행위는 뭐냐 하면 이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너네 그냥 내가 그림은 좌표는 내가 그냥 대충 쓸게요. 좌표 안 맞지만 그냥 대충 쓸게. 그림만 이해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여기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인데 결론은 되게 간단해. 결국은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고 얘는 결론이 되게 간단해. 이거랑 똑같거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니야. A 좌표가 만약에 1,3이야. 여기에 B 좌표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5,5라고 쳐보자. 중점 구하는 계산 기억하지? 중점 구하는 계산이 뭐였어? 평균처럼 더해서 나누기 2였지. 그 다음 여기도 3 더하기 5 나누기 2. 즉 내가 계속 중점 구하는 거를 계속 이 단어를 계속 너네들에게 얘기를 했어. 평균처럼 구하면 된다. 맞지? 어찌 보면 이 직선의 중점이라는 것도 이 선의 무게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 무게중심 구하는 것도 동일해. 이 세 점의 평균을 내듯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결론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은 공식대로 외워야 되고요. 중간에 그걸 유도하는 과정은 과정대로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공식 구하는 것부터. 그래서 만약 이 점 3개의 무게중심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3개의 평균을 내면 되는 거야. X좌표끼리 다 더해라. 1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럼 평균 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3개를 더했으면 나누기 3을 해야 되겠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Y좌표도 Y좌표끼리 다 더해. 2 더하기 4 더하기 3. 평균이야. 3개를 더한 평균이니까 나누기 3 해주시면 이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몇이야? 마이너스 1,6, 7, 8, 9니까. 자, 이건 이거대로 외워두셔야 된다. 어렵지 않지? 됐지? 기억하기 쉽지?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직접 저 무게중심 G를 구하려면 어떤 과정으로 구할까? 과정은 알아야 돼. 간단해. 아무거나 중선화. 지금은 이제 이걸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B와 C의 중점인 P좌표를 먼저 구해야겠지. 이건 이제 얘네 둘의 그냥 중점을 구하는 거라 마찬가지로 더해서 나누기 2야. 그 다음 4 더하기 3 나누기 2. 과정은 이러해. 한 변의 중점을 구해서. 그럼 이제 이 선을 잘 보면 무게중심이 지금 A와 P의 2대 1 내분점인 거 보이지? 지금 선분 AP의
2대1 내분점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게중심 G야. 그래서 무게중심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이렇게야. 됐지? 과정은 과정대로 알아야 돼. 됐냐? 이걸 계산으로는 굳이 하지 않을 거야. 되게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진짜로 문자로 다 세팅해서 중점 구하고 2대1 내분점 구하는 계산을 직접 하면 결론이 이제 아까처럼 나온다. 됐지? 그래서 이 과정은 뭐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과정, 원리만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한 변의 중점을 구해서 이거 2대1 내분점을 구하는 거구나. 그건 그거대로 알아야 되고 구하는 방법은 세 개의 평균을 낸다. 그건 또 그거대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 됐지? 됐지? 그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쪽은 그 유도하는 과정은 굳이 막 거기까지 다 하나하나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원리는 이렇구나 알아야 되는 거랑 공식은 공식대로 외워야 되는 거랑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밑에도 여기에 뭐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문제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 이거 유도하는 방법도 좀 되게 무식해. 전부 다 문자로 놓고 전부 다 문자로 진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 없고 저 결과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 결과, 저게 뭔 짓을 하는 건지는 알고 있어라. 다음과 같은 규칙이 성립한다는데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어. 그럼 요 ABC의 무게중심이 어딘가 이렇게 쫙 있겠지. 맞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야. 무슨 행위냐 하면 여기부터 돌아가면서 아무렇게나 뭐 예를 들어 뭐 2대1 해볼게. AB의 2대1 내분점을 하나 콕 찍어. 그래서 2대1 그대로 돌아가면서 다시 2대1 되는 점을 찍어. 다시 또 돌아가면서 2대1 되는 점을 찍어. 됐냐? 이런 규칙으로 점을 3개 찍어. 다시 어떤 규칙? 돌아가면서야. 2대1, 2대1, 2대1 그렇게 점을 3개 찍어서 그 3개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걸로 무게중심을 구하면 얘랑 똑같아. 됐냐? 그걸 수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건데 복잡하기만 하니까 굳이 이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결과만 알고 계셔도 돼요.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됩니다. 만약 갑자기 2대1 P 찍고 2대1 찍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1대2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그 성질은 성립하지 않아. 됐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진짜로 내분점 진짜로 구하고 진짜로 내분점 구하고 진짜로 다 구해서 무게중심을 따로 계산을 해야 돼. 됐지? 됐지? 좀 특별한 경우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주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대 몇, 몇 대 몇, 일정한 비율 몇 대 몇 이렇게 만드는 삼각형들은 전부 다 원본 삼각형이랑 무게중심이 다 일치해요. 됐지? 됐지? 그 정도 알고 일단 뒤로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그래도 뭐 딱히 뭐 없을걸? 보자. 삼각형 ABC에서 두 꼭지점을 알고 있고 그 다음 무게중심을 알고 알려주고 C를 구하래. 자, 그림 대충 그려볼게.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 1,5랑 B가 6,1이야. 그 다음 C를 몰라. 모르니까 문자. 그런데 지금은 뭘 알려줬어? 무게중심의 좌표를 알려준 거야. 그대로 공식 쓰라는 거 아니야. 씁시다. 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3개 더해서 나누기 3이지. A 더하기 6 더하기 1에 나누기 3.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 그 다음 Y좌표도 더해서 나누기 3. 이게 무게중심 구하는 시. 근데 그 결과를 알려준 거지. 이게 5다. 얘도 5다. 요거를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즉 얘가 5다. 이러면 A 더하기 7은 15. 이러면 A 값은 8.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B 플러스 6은 좀 빨리 계산하면 15가 될 테니까 B 값은 9가 되는 거. 간단하지? 됐지요? 어려울 거 없지. 그 다음 밑에
자, 그래서 무게중심은 공식은 공식대로 외워야 되는 거 맞고 평균 낸다, 이거. 그 다음 구하는 과정은 과정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왜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A좌표를 하나만 알려줘서 삼각형이 분명 점대기가 3개가 있는데 A좌표 하나만 알려주고 B랑 C좌표는 안 알려줬거든. 대신 뭘 알려줬냐면 BC의 중점을 알려줬어. BC의 중점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무게중심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구한 무게중심 구하는 원리로 네가 직접 구하란 소리. 왜? 이게 중점이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중선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얘기고 이때 무게중심 G의 위치는 2대1을 되는 위치잖아. 즉 이거는 이제 공식을 쓰지 말고 아까 내가 말한 원리대로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지금 선분 AM에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무게중심이구나. 이 유도하는 원리 그대로 계산을 하라는 소리. 그래서 이제 과정은 과정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한 거야. 따라서 내분점 구하는 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AM이지. A 먼저. 그 다음 그러면 저기 M좌표 쓰고 2대1 내분점이 G니까 내분점 구하는 계산으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랑 마이너스 5지. 그 다음 0하고 6이네. 따라서 무게중심 G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뭐 별거 없지. 됐냐? 다음 43번.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번엔 뭘 지금 뭐야 이거? 변 AB와 BC와 CA의 중점의 좌표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지금 뭐 알려준 거야? 이 중점 좌표들을 알려준 거야. 그 다음 여기가 뭐 아무렇게나 그냥 그림만 잘 표현하면 되니까 됐냐? 중점이니까 중점이라서 아까 그 규칙 되는 거지. 1대1, 1대1, 1대1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지금 이 그림에서 자네들은 요 하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그건 노란 거랑 똑같구나.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 됐냐? 그럼 문제에서 노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라 라고 그랬는데 우린 그냥 이걸로 무게중심 구하면 된다. 됐지? 이건 그냥 까먹으면 틀린다기보단 까먹으면 이제 시간 낭비를 하겠지. 까먹지만 않으면 되는 개념이야 이건. 자, 더해서 나누기 3 해주시면 무게중심 계산이 뭐냐? 0이네. 이건 11, 19, 0,3이 정답이네.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 이거랑 요 필수 13번 라인이랑 여기 라인은 약간 이런 개념이야. 다 됐고 결론은 무게중심 이런 개념들이야 여기가. 결론은 무게중심. 자, 여기도 그렇거든. 이거도 봐. 잘 봐. 나중에 까먹게 되면 조금 곤란할 수 있어. 우리가 앞에서 했었거든. 앞에 했던 걸 잠깐 먼저 할까? 우리가 앞에서 이런 문제 풀었었거든. 1,3이 있고 그 다음에 B좌표를 뭐 아무렇게나 7,5 뭐 이렇게 잡아줍시다. 그리고 P좌표를 미지수로 둔 다음에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하는 거를 했었거든. 그때 내가 얘기했을 거야. 직접 구하는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결론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얘기했어. 직접 구하는 건 뭐였지? 뭐야 그냥 식 쓰는 거지. 얘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제곱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가 다 날아가지. 따라서 A랑 P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제곱했으니까 지금 루트가 날아간 상태 더하기 B, P도 또 똑같이 거리 재는 거지. 플러스 B-5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야. 됐냐? 됐지? 아이씨. 이렇게 날파리가 많냐? 자, 그래서 이거 구하는 계산 직접 해본다면 일단 다 전개해서 정리는 내가 바로 해볼게.
이걸 잘 전개해서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2a, 여기가 마이너스 14a니까 마이너스 16a, 상수항은 50이네. 더하기, 그 다음 여기 B쪽도 한번 내가 빠르게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6b에 마이너스 16b, 그 다음 플러스 25 더하기 34. 이거의 최소값 구해라야.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공수 1에서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된 거 최소값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였지? 완전 제곱식 만들고 여기에 숫자를 남겨놓은 뒤에 얘네가 0이 될 때 최소값이다 라고 했던 그 문제야. 맞아?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하면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여기가 무엇의 제곱인지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 또는 이거는 실은 뭐랑 똑같냐 하면 이거 최소값 구할 때 이거 하나만 잠깐 놓고 최소값 구할 때 이차함수 최소값 구하는 거랑 똑같기도 해. 여기 구하는 거 축 구하는 거잖아. 두근의 합이 8이기 때문에 축이 4지. 그래서 실은 이거 완전 제곱식 고치면 최고 참계수 2고 여기가 4야. 맞아? 그래서 이거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이런 원리에 의해 자, 이거의 축을 찾는 느낌이지. A가 4. 그 다음 얘는 그럼 이거는 여기는 여기도 똑같네. B는 4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풀었던 문제야. 근데 요 4라는 수치가 결국은 놓고 보면 다 구해놓고 보니까 결론이 뭐였냐 하면 그냥 중점 구하는 걸로 결론이 나거든. 중점이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이쪽 파트는 이제 3개의 제곱의 합이거든. 그거의 최소값이거든. 맞냐? 그래서 얘도 결론은 언제 최소냐 하면 중점일 때 최소야. 근데 이제 점이 3개이기 때문에 단 이제 3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점은 무게중심이 될 뿐입니다. 됐냐?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또한 직접 저거 최소값을 구해보면 그냥 무게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계산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 그 다음 여기 7-1 더하기 3, 3. 됐냐? 두 개로 했을 때랑 같은 원리입니다. 최소값 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얘가 몇이야? 4,3이거든. 무게중심도 구해보면 4,3이고 저거 최소값도 직접 구해보면 4,3이야. 됐냐? 그러나 이거를 직접 계산해서 구하는 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써보기는 할게요. 왜냐면 자 지금 P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개짜리 할 때처럼 제일 먼저 할 일은 P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야 돼. 맞냐? 이 중심 구하는 과정은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얘네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되거든. 관계식이 잡히는 순간 이 행위를 못해. 그래서 직접 구하는 것도 해보기는 합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3번 쓰면 되지.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3번 쓴다. 요게 지금 AP제곱 쓴 거고 그 다음 BP제곱도 식을 쫙 써봅시다. A-6의 제곱 그 다음 B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다시 또 A-8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하던 대로 이차함수 최대 최소 하듯이 하면 됩니다. 자, A만 먼저 또 쫙 가지고 와서 내가 정리는 바로 할게. 아마 3A 제곱일 거고 그 다음 앞에서 1차항이 4A 나오고 여기서 12A 나오고 여기서 16A 나오니까 몇이냐 이거 마이너스 24 계산은 내가 좀 빨리 플러스 상수항이 여기서 4 나오고 여기서 36 나오고 여기서 64 나오지. 이런 몇이야? 104 더하기 그러니까 얘는 A로 된 이거 그 다음 B로 된 거 똑같이 B로 된 것도 내가 빨리 쓸게요. B제곱에 3B제곱에 마이너스 14 플러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B 그 다음에 계산 49 50 59 그러니까 정석 원래 과정은 이거라는 걸 알고 있으라고.
됐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아까 말한 대로 이차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 축. 오, 좋아. 얘는 축 뭐야? 따라서 지금 얘는 A가 4 그리고 B는 3일 때 최소값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지금 물어본 거는 이제 최소값을 구할 필요는 없고 그때의 P좌표 즉 A와 B 값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답이 4,3 되는 거야. 만약에 최소값을 계산까지 시켰다면 그럼 이제 넣어야지. 4 넣고 3 넣고 계산해야 되는 거고. 됐지? 과정은 원래 이러해. 근데 해놓고 보면 뭐야, 무게중심 구한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결론은 무게중심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 과정을 보여준 이유는 지금 이 문제에다가 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무게중심을 쓸 수가 없거든.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에다가 이 점 P에다가 얘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관계 하나만 딱 만들어줘도 이제는 무게중심을 못 써. 아까처럼 진짜로 식을 다 써서 방금 한 것처럼 해야 돼. 왜? 이렇게 되면 P좌표를, X좌표를 내가 A로 둔다면 X에 A를 집어넣으면 Y좌표가 이렇게 생성되지. 즉 둘의 관계식이 생겼잖아. 얘가 결정나면 얘도 결정나는 그런 애지. 이러면 이제 아까 그 무게중심 기술은 못 쓰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제 진짜로 다식 써서 이차함수 축 찾는 행위를 해야 돼. 아시겠지? 까먹지만 않는다면 여긴 간단하게 딱 또 풀 수 있습니다. 자, 세 점 나와 있고 세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라고 되어 있지. 이때 점 P는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잡혀 있는 거야. 관계가 없지. 따라서 결론 이거 그냥 무게중심 구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 됐지? 결론은 무게중심. 이런 게 좀 있어요, 여기에. 좋아, 됐고. 넘겨보면 이제 연습 문제들이 있죠. 연습 문제들. 이런 것도 애들 말을 잘 못 알아보거든. 이런 거. 선분 A, B가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된다. 이런 거 이제 애들 특히 또 말 많이 어려워하지.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으니까 알지. 점 P가 힌트 주는 법이잖아.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점 P좌표를 이렇게 잡았던 거 기억하지? Y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잡았지. 그 다음 아까 또 잠깐 나왔지만 막 관계시 어떤 직선이나 뭐 아무거나 이거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잡았지. 이게 좌표 평면에서 두루두루 쓰는 기본적인 점 세팅하는 방법이잖아. 맞아? 야, 이거 말만 바뀌었지. 뭐야? Y축에 의하여. 그러니까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아니 A좌표가 -3,1 그 다음 B좌표가 1,6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 선분 A, B가 이 Y축에 의하여 여기서 썰릴 거 아니야. Y축에 의하여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됐냐? 즉 Y축 위에 점 P를 지금 P라고 한다면 P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말만 바꿔놓은 거야. 지금 이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됐냐? 저렇게 표현을 바꿔놓은 거를 자네들은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됐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Y축에 의하여 잘린다, 어쩐다 이 말 현혹되지 마시고요.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됐냐? 그럼 결국 이때 중요한 힌트는 X좌표가 0인 거에 있지. 자, 그러니까 한번 내분점식을 써보기나 합시다. 그냥 그림이 이렇다라는 거잖아. 자, 해보자. 선생님 여기 비율 M 대 N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뭐 어쩌라고. 그대로 쓰면 된다니까? 할 일은 해보라고. M 대 N이래잖아. 그대로 식으로 쓰자. 그대로 식으로 써. 공식에 대입해. 그대로. 자, X좌표부터 M-3N 3N 그 다음 여기는 이제 6M 플러스 N이겠네. 이게 지금 이거라고. 얘랑 같다고. 됐냐? 얻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힌트는 바로 이거지.
얘가 0이구나. 됐지? A는 이거겠지만 별로 필요 없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M과 N으로 뭘 하라니까 우리는 일단 요거 쓰면 될 거야. 0이 되려면 당연히 대가리가 0이어야 하지. 아, 여기가 0이구나. n-3n이 0이구나. 됐냐? 이때 여기서 자네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 하나 갖다가 m이랑 n이 몇인지 구할 수 없지 당연히. 근데 m과 n이 애당초 뭘로 세팅된 문자니? 이거 비례식으로 세팅된 문자잖아. 비율 관계만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건 지금 답이 다 나온 거야. 못 알아보면 안 돼. 이거 앞에서 문자로 해봤잖아. 이런 관계인 거고. 이거 m 대 n이 몇 대 몇인 거냐? 해봤잖아. 3 대 1인 거지. 맞아? 그래서 비율은 3 대 1입니다. 4야 정답은. 됐지? m과 n이 애초에 비율로 잡힌 거라 어차피 뚜렷하게 몇이라고 결정나는 숫자가 아니야. 됐죠? 됐죠? 다음 저 50번 같은 거를 이제 지금은 설명한 직후니까 이 50번 같은 걸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못 알아봐 버리면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해요. 세 점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의 꼭지점 3개를 준 거지. 삼각형의 꼭지점 3개를 준 거야 지금.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거 순서 이제 잘 봐야 돼. A, B를 2대 1로지. 2대 1. 그 다음 다시 B, C를 2대 1로지. 아까 그거 지금 나오고 있지 지금. 그 다음 C, A를 2대 1로니까 또 C에서부터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똑같은 내분점을 3개를 잡은 거네 지금. 맞아? 그 점을 각각 D, E, F라고 하자. 이때 요 노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알려줬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아? 원래 하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도 일치한다고. 됐냐? 됐지? 따라서 뭐 다른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얘네 무게중심이 이거라는 소리잖아 하고 이제 자네들은 또 무게중심 구하는 계산 3개의 좌표 더해서 나누기 3 얘가 2겠지 뭐. 그 다음에 y좌표도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그게 1이구나 이렇게 힌트 쓰는 거. 됐지? 됐지? 이거 알아봐야 돼. 이게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2대1, 2대1, 2대1 이렇게 지금 만든 삼각형이잖아. 원래 첫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일치한다고. 까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 뒷장. 이러면서 이제 공수원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올 때 만약에 이 기술을 까먹었다 싶으면은 잘 좀 떠올려 줘야 돼. 어쨌든 일단 52번부터 해봅시다. 자, 이거는 약간 어떤 문제겠냐? 중간고사 때는 저기 복소수에서 많이 했던 짓이고, 기말고사 때는 뭐 행렬에서도 했고, 그 오메가 가지고도 했고, 하여간 반복성이나 규칙을 찾는 그 시리즈입니다. 계속 이런 작업들은 계속 수학 내내 이어질 거야. 반복성이나 규칙을 좀 찾아야 되는 상태라 볼 수 있어. 따라서 일단 그려야지. 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저 아까 문제를 이해는 해야 되니까 한번 그려봐. A, B가 있는데 중점을 M1이라고 했네. 중점을 M1. 그 다음 다시 AN1에 중점을 그러니까 지금 A, B의 중점을 찍고 다시 여기에 중점을 찍고 그냥 이 짓 하고 있네. 그리고 다시 그럼 또 다시 중점을 찍고 이제 이 짓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총 10번째까지 찍은 다음에 몇 대면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거네. 맞아? 문제 이해부터 해야 되고. 됐냐? 그럼 이제 자네들은 규칙 찾는 거 해줘야지. 최대한 단순하게 잘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씩 M1부터 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M1이냐, M2냐, M3냐 이러면서 M10까지 가라는 거잖아, 지금. 그지? 자, 하나씩 해봐. M1은 A, B의 몇 대 몇이냐? 그림 보면 알잖아. 중점이잖아. 1대 1이겠지? 아유, 씨. 얘부터 1대 1이겠지, 당연히. 오케이. 됐냐?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행위로 갑시다. 그 다음 이 노란 점은? 저 노란 점은 그럼 A, B 기준으로 본다면 몇 대 몇 내분점이 될까? 저 노란 거. 뭐? 이게 지금 노란 점이 지금 간격이 이렇게 중점이고 여기도 지금 이런 간격으로 노란색이 잡힌 거 아니야? 맞아? 몇 대 몇이야? 1대 3이겠네. 됐냐? 한 칸에 3칸이잖아. 됐지? 파란 건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걸까? 또 네가 이걸 잘 쪼개봐. 그러니까 파란 건 이제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똑같은 거네. 그럼 여기도 2칸일 거고.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이런 관계겠네. 몇 대 몇이야? 1대 7이네. 됐냐? 규칙이 보이냐? 규칙이 보이냐? 혹시? 그 다음 거 한번 생각해 보던가. 그럼 지금 안 찍었지만 저 M3 다음 녀석은 여기에 찍힐 건데 M4가 여기 찍힐 건데 저 자식은 몇 대 몇일까? 1대 몇일까? 15. 그러니까 지금 규칙은 여기 쓰여 있는 두 숫자의 합을 생각해 보면 되지. 이런 건 이제 결국은 생각해내야 되는 거라. 얘는 합이 4야. 1 더하기 7은 8이지. 1 더하기 15는 16이야. 여기에 규칙이 있지. 이거 2의 거듭제곱이잖아. 맞아? 즉 M4를 찾을 때 2의 4제곱까지 합이 됐었고 M3가 2의 세제곱, M2가 2의 제곱이니까 됐다. 문제에서 원하는 M10은 그 몇 대 몇의 합이 2의 10제곱과 같을 거고 2의 10제곱이 1024니까 그럼 여기는 아마 1대 1023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규칙을 찾아서 추론할 수 있는 거야. 됐냐? 됐지? 뭐 규칙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 길이를 먼저 보는 것이. 자, 최초의 A, B 전체 길이를 그냥 A라고 잠깐만 놔봅시다. 규칙을 이런 식으로 찾아도 돼. 찾는 방법은 나름이니까. 야, 그러면 처음에 반땡 갈라놨던 요 M1, 즉 AM1의 길이는 뭐라고 써야 되겠냐? 당연히 A의 절반이니까 2분의 1A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럼 AM2의 길이는 뭐라고 써야 될까? 2분의 1A의 다시 절반이잖아. 4분의 1A일 거야. 그 다음 AM3는 그럼 다시 그 4분의 1A의 또 절반 계속 반땡이잖아. 그럼 얘는 8분의 1A겠네. 이렇게도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 여기가 지금 2의 제곱분의 1. 여기는 2의 세제곱분의 1이구나. 그러면 같은 규칙대로라면 문제에서 구하는 이 A10까지의 요거를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걸 봐도 알 수 있지. 즉 다시 말하면 이게 1024분의 1A인 거잖아. 이렇게도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 따라서 자, 그냥 좀 넉넉하게 표현해서 그냥 여기가 M10이라고 쳐봅시다. 좀
너무 좁으니까. 여기가 지금 1024분의 1a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1024분의 1023a가 될 거라 얘네들의 비율 관계는 비례식이니까 이제 이렇게 약분 까고 2024년에 날리는 거 해도 되지. 1대 1023이구나. 이렇게도 찾아낼 수 있다. 됐지? 규칙 찾는 거는 계속 써요. 그냥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뿐이야. 첫 번째 중간고사 때는 복소수에서 I 가지고 많이 했고, 기말고사 때는 그 오메가라는 녀석이랑 행렬 가지고 많이 했고, 이제는 이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이렇게 규칙을 찾는 거는 사용합니다. 됐지? 그 다음 밑에 53번도 중요한 거니까 해볼게요. 왜냐면 요게 이제 공통수학 1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던 그거거든. 뭐? 교점 연립.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살짝만 써볼까? 이렇게 된 2차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답안을 낼 수가 있는데, 얘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2차 부등식 때도 계속 이 원리로 문제 풀고 있었던 거지. 지금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얘네가 지금 어떻게 나타난 거야? 요 이차함수와 요 놈이지. 다시 말하면 요 이차함수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 행위다라는, 이게 실은 공수 1에서 내가 얘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어.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맞냐? 그래서 어떤 좌표 평면상에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행위는 결국 연립하는 행위와 같으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를 빼버려서 2차식 만들어서 풀면 요놈의 두 근이 얘네 둘의 교점이다. 이거를 중간고사 때랑 기말고사 때 2차 부등식 때 계속 했던 거야. 이 작업은 언제든지 몸에 잘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잘 해석해서 풀 수가 있지. 좀 모의고사 기출이래. 한번 보자. 자,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그림상에 나타나 있어. 야. 자, 지금까지 지금 이 그림에 그래프가 두 개가 존재해. 요 2차 함수 그래프랑 관계식은 요거야. 그 다음, 파란색 직선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직선. 그게 요 자식이야. 됐지? 자, 그래서 보자.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러면서 노란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의 교점 두 개를 표현해 줬잖아. 맞아? 그럼 자네들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연결되겠어? 이 교점 PQ에 X좌표랑 Y좌표를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구할 수 있으면 연립해서 구하면 돼. 그냥 둘이 같다 하고 연립해서 구하면 그냥 구하면 끝이야. 근데 지금 구해지진 않거든. 왜냐하면 여기에 미지수가 있어서. 그런데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야. 아, 그림을 보고 두 식을 연립해서 빼면, 천천히 써서 빼볼게. 자, 연립합시다. 빼.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y 빼기 y니까 0.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 잡고 우리가 막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막 힌트 써서 막 풀었잖아. 이렇게. 이때 요 알파 베타가 그림상 교점의 x좌표인 거를 잘 이렇게 알 수 있으라고. 됐냐? 중간고사 때 계속 중요하게 했던 거지.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자, 그림이 너무 얄싸하니까 좀 큼직하게 그려보면 P좌표와 Q좌표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잡았는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 하면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알려줬는데 다 알려주지도 않았어. 뭐만 알려줬냐 하면 X좌표만 알려줬는데 아주 중요한 거 알려준 거지. 이거 알려준 거네. 내분점, 외분점. Y좌표는 몰라. 그러나 X좌표가 몇 대면 내분점이 1인지를 알려준 거야. 1대2죠. 왜 문자로 썼냐. 1대2니까 여기 지금 1대2 내분점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지? 그럼
알파, 베타 가지고 우리 그 내분점 하는 거 X좌표면 떼와가지고 우리 내분점 하는 거 그 행동 하면 되겠네. 무슨 힌트를 준 거야? 이거 1이라고 알려준 거라고. 됐냐? 원래 내분점, 외분점이 그냥 X는 X끼리, Y는 Y끼리 하는 거잖아. Y쪽은 그냥 필요도 없어서 그냥 X만 데려와서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얻어내는 관계식이 이걸 얻어내는 거고. 이게 이제 이번에 배운 내분점, 외분점으로 얻은 힌트고. 요 힌트는 공통수학 원 기술을 써서 얻은 힌트다. 됐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알파, 베타 나오고 K도 구할 수 있겠지. 됐냐? 됐죠? 됐죠? 그러니까 공통수학 원에 이런 특히 이 그래프, 교점을 두 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미적분 가면 메인 내용이 이거기도 하고. 그때 가면 이제 2차가 아니라 막 3차씩 하고 요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이참수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참수랑 직선의 교점을 A,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점이 뭐 어디 있나 봐. 무게중심 구하래. 결국 A, B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했던 거.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얘랑 교점을 구하는 관계식은 자네들이 세울 수가 있는 상태야 지금. 얘랑 교점을 A, B라고 했으니 연립합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인가? 맞냐? 는 0 이렇게 되겠네. 됐냐? 인수분해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그럼 뭐 근해 공식 쓸까? 아니지. 써도 되지만 근해 공식을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놔버리고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했던 요 공통수학 원에 요 기술을 써주면 될 거 아니야. 됐냐? 근해 공식 써서 집어넣어서 구하면 x좌표야 할 수 있다 쳐. y좌표 어떻게 할 거야? 근해 공식 써서 알파는 뭐 2분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집어넣어서 y 구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관계식을 얻어내고 우리는 표현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원점은 0,0이야. 자, 우리가 지금 두 식을 빼서 연립해서 세팅한 이 알파 베타의 정체는 바로 교점의 x좌표잖아. 교점의 x좌표 놓은 거잖아. 맞지? 자, 그럼 무게중심 구하려면 y좌표도 잡아줘야 되지. y좌표를 뭘로 잡을까? 교점이잖아, 교점. 교점이잖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당연히 1차식에다가 알파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지. 그 다음 얘 역시 이 위에 점이니까 x에 베타 집어넣어서 표현하면 되겠네. 선생님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요? 돼! 계산만 더러워질 뿐. 되냐? 따라서 두 점의 좌표 A, B, C, A와 B와 O의 원점의 좌표를 이렇게 세팅해주면 무게중심 구하라 그랬으니 무게중심 구하는 계산은 이제 공식처럼 쓰면 되지. 어차피 0이잖아. 뭐야? 무게중심 구하는 식을 딱 작성해 보면 답을 낼 수가 있지. 이거 더하기 0 바로 쓰자.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12네. 나누기 3. 그런데 이거 알고 있어서 전부 다 계산이 되잖아.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때 했던 교점 구하는 기술을 썼어. 됐지? 됐죠? 자, 다음 장에 실력업 같은 경우는 뭐 딴 거는 모르겠는데 57번과 그러니까 아니 59번을 하지 마. 59번을 뺄게요. 59번은 안 해도 좋아. 좀 뭔가 외곽의 이등분선 성질까지 사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현재는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59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런 거 내봅시다.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서도 아주 즐겨 나오는 모양. 왜? 애들이 못 알아보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보는 눈을 잘 키워보자. 아니 이거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 야 너희들 이거 안 까먹었나 볼까? 자 이걸 보고 딱 떠오르는 거 있어?
이거 누구랑 누구랑 거리 잰 식이지. 딱 써낼 수 있겠냐? 딱 보고, 아, 이거 지금 A, B라는 점이랑 4,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랑 거리를 잰 식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역주행 할 줄 알아라 그랬잖아. 맞아? 내분점, 외분점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하자. 이걸로 내분점 구하는 식을 자 써보면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내분점은 좀 거꾸로 가는 게 헷갈릴 수 있어.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역주행한 거랑 똑같이 이거 보고 아까 그거 역주행할 수 있겠어? 이거 보고 요렇게 아 이거 계산한 거네 하고 역주행할 수 있겠냐? 즉 과정이 이래. 2랑 여기에 1을 생각하면서 얘를 2 더하기 1로 딱 맞게 쪼개주시고 2 더하기 1이니까 역주행 말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 2대 1 계산하는 거고 2 루트 10이니까 이쪽 좌표가 루트 10일 거고 이쪽 좌표가 루트 3이겠구나. 아 지금 이거 2대 1 내분점 구한 식이구나 라고 거꾸로 찾는 거야. 됐냐? 역주행. 내분점 역주행은 좀 잘 역주행해야 돼.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나마 얘는 쉽지. 야, 이거는 딱 봐도 이거는 그냥 평균 구하는 계산이잖아. 더해서 나누기 2지. 이건 중점 나타내는 거겠지? PQ의 중점 나타내는 거겠네. 오케이. A는 뭐 문제 없어. 자, 요거 아까 알려준 대로 잘 해보자. 그러니까 위치랑 이런 거 확인해. 루트 2, 루트 3 여기 보면서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3을 이렇게 고쳐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헷갈리니까 아직은 그림 보지 마. 그냥 이 식만 보고 마지막에 그림에 맞추자. 얘를 이렇게 해석해서. 얘를 이렇게 해석해서. 자, 그대로 보면서 아, 이게 지금 2대 1 어쩌고 저쩌고 한 걸 거고 2 루트인 걸로 보아 이쪽의 좌표가 루트 2일 거고 요렇게 루트 3이겠구나. 이 상태로 요렇게 한 식이구나. 이렇게 됐냐? 역주행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루트 2가 이름이 뭐니? P한 아 얘가 P네. 요게 P네. 이게 Q네. 이제 그림 보고 맞춰가는 거지. 됐냐? 그럼 이거는 뭘 계산한 식이야? QP의 2대 1 내분점 계산한 식이구나 라고 그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됐냐? 그럼 QP의 2대 1이면 Q부터 출발해서 두 칸 한 칸이지. 그러니까 적당히 한 3등분 정도 해서 3등분 정도 해서 여기가 지금 B가 되겠네. 2대 1. 됐어? 됐죠? 내분점 역주행하는 건 좀 잘 해야 돼. 요 C도 해보자. 얘도 해봅시다. 자, 그대로 내려와.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두든 바꿔 3, 그거는 네 맘대로 하세요. 상관없어. 나는 일단 이대로 해본다면 요게 1 곱하기랑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4를 1 더하기 3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3 루트 3 있는 거네. 그러면서 그대로 역주행. 아, 그럼 이 계산은 1대 3 계산을 한 거고. 이 루트 2가 1이랑 루트 2, 이쪽에 루트 2 이렇게 곱한 거고, 요렇게 곱해서 들어온 거구나 하고, 이렇게 크로스 모양 잘 맞춰주고. 됐지? 그리고 위에서 이름 확인하면 얘가 P였지. 얘가 Q였지. 아, 그럼 이건 QP의 1대 3 내분점 찍은 식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주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럼 QP의 1대 3이면 대충 요쯤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하게는 안 줄 거야. 확실하게 T가 확 나게 줄 거니까. 그건 뭐 걱정하지 말고. 맞지? QP의 1대 3이면 요쯤에 위치하겠지. 됐냐? 따라서 순서대로 써주면 B, A, C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뭐 한번 잘 연습해봐. 그래도 내신에 심심찮게 나오는 간단한 유형이니까. 자, 요것도 앞에서 했던 것. 요런 관계식이 보이기 때문에 저거 비례식으로 바꿔먹는 거네.
자, A, B 대 BC가 몇 대 몇이냐? 3대 1이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또 그림 추정하러 갑시다. A, B부터 할까? A, B 먼저 표현할까? A, B 먼저 표현합시다. A, B. 여기가 3칸. 자, 이제 BC 가지고 C 찾으러 가자. 한 칸. 아니면 요렇게 한 칸. 아이씨. 요렇게 한 칸이겠지. 됐냐? 옌지를 결정하는 건 문구인데, 야, 직선이네. 이러면 저거 2개 다 찾아야지. 직선은 말 그대로 여기 위 라인 전부 다 말하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계산을 좀 2번 정도 해줘야 되겠네. 따로따로 쪼개서, 자, 노란 거 먼저 해봅시다. 말로 받아 쓰는 걸 잘 봐. 요 노란 거 먼저 찾으러 가보자. 그러니까 따로 한 번 더 그려. 그러니까 지금 노란 거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있는 상태로 한 칸 간 지점이 C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2칸이라는 거 알 수 있지? 됐지? 3칸에 한 칸이면 여기가 2칸. 그럼 이거를 말로 받았으면 선분 A, B에 2대 1 내분점이 C인 그림이고, 그럼 이제 그대로 공식으로 잘 써주도록 합시다. A, B에 2대 1 내분점이 C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계산은 빨리 할게. 3분의 8 더하기 3이니까 11. 첫 번째 C. 그 다음 요 C 구하러 갑시다. 그럼 저 C의 위치 관계도 다시 새로 그려줘. 이런 그림이지. 그럼 이건 이제 기준이 A와 C가 돼야 하지. AC의 3대 1 내분점이 B인 그림이네. 그럼 다시 또 요거는 이제 약간 바뀌었지. 메인이 A랑 C로 바뀌었어. 즉 지금 C좌표를 현재 이건 아까 따로 구한 거고, C좌표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걸 문자로 놔줘야 되겠네. 그래서 3대 1 해가지고 또 동일하게 식을 세워줍시다. 4분의 3A 플러스 2. 다시 4분의 3B 플러스 3. 이걸 B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서, 얘가 0. 이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 얘가 4니까, 자, 4 넘어가면 16, 15, 14, 13. 3분의 13이네. 계산 빨리 하면. 따라서 또 다른 C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3이 되는 거네. 여기서 말하는 점 2개가 얘네 둘. 됐지? 됐지? 뭐 구하라는 건 뭐야? 이거 AB 곱하기 PQ? 좌표끼리 곱해가지고 더하래. 뭐 누가 AB고 누가 PQ도 상관없네. 둘이 곱하면 9분의 22.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26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정답이 되겠네. 됐지? 이렇게 될 거고,